이번에는 질점의 곡선 운동입니다. 평면 곡선 운동, 커브 리니어 곡선이고요. 직규 좌표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좌표계고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좌표들은 접선, 복선, 극좌표. 공간 운동은 사실 이번 우리 스코프 안에서는 진행할 건데요. 3차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2차원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질점의 운동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강체 운동에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멘트 때문에 그래요. 모멘트.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점의 위치 속도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커브 리니어한 걸 배울 겁니다. 이 커브 리니어한 거는 직교 좌표에서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놈의 차이가 뭐냐면 직선 운동은 어떻게 됐든 간에 좌표를 놓고 보면 하나의 좌표축만 있어도 충분히 설명이 돼요. 그런데 곡선 운동을 자세히 보시면은 얘가 A의 위치에 있어. A 다트 위치까지 바뀌면은 뭐가 바뀌냐면 R에서 델타 R 벡터만큼 이렇게 뭐가 바뀌어요? 잘 보세요. 뭐가 바뀌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죠. 거리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 위치, 각도 변화. 각도 변화가 생깁니다. 각도 변화가. 그러니까 직선 운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직선은 단지 거리 변화만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 운동은 거리 변화 플러스 각도 변화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직선 경로하고 곡선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직선 경로하고 곡선 경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순간적인 값으로 들어가면 직선 경로나 곡선 경로나 똑같은 거죠. 순간적인 속도로 들어가면 직선 경로나 곡선 경로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들 사이 관계가 점점 좁아지면 같은 정도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즉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도 당연히 접선에 하기 때문에 속도 벡터도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시해야 될 게 가속도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이 바뀌면 그전에는 속도가 느냐 주냐에 따라서 가속도 방향이 결정이 나는데 이거는 속도가 늘고 안 늘고도 있지만은 방향에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A와 A 닷 사이의 평균 속도 V 에버리지는 A와 A 닷 사이의 평균 속도 V 에버리지는 델 T분의 델타 R 벡터. 델타 R 벡터. 델타 L 벡터. 맞죠? 그죠? 변이가 일어나는 게 델타 R만큼 변이가 일어났잖아요. 델타 L 벡터. 이게 평속도고 벡터의 방향은 델타 R의 방향이다. 벡터의 방향. 맞죠? 그죠? 속도의 그 방향은 벡터이죠. 벡터의 크기는 델 T분의 델타 R의 값의 절대값이니까 크기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A 도트 사이의 평균 속도 V 에버리지는 DSDT. 이건 스칼라형입니다.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력 V 에버리지는 DSDT로 스칼라형으로 계산하고요. A와 A 도트 사이의 평균 속력이 아니고 평균 속도는 델 T분의 델타 R 벡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평균속도라고 하는 거는 DSDT가 아니고요. V average는 델타 S by 델타 T여야 돼요. 이렇게 간략하게 썼지만 사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 이꼴은 제로예요. 그리고 A 도트가 시간이 0에 접근하면 A와 A 도트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죠. 어느 순간 일치할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0에 수렴하면 A 도트는 A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 이꼴은 평균 속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점점 줄면은 요 위치 가면 델타 S하고 델타 R이 점점 가까워지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델타 R이 점점 가까워서 언젠간 둘이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 V는 같아집니다. 순간 속도 V는 스칼라형하고 벡터 라인이 같아집니다.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